자, 지금부터 우리 부동산세법 6월달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우리 세법은 16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25분부터 출제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25번 지방세의 부가징수에 관련된 문제 보았죠. 지방세 부가징수 별표 3개 정도 꼭 표시해 두시고요. 여러분 꼭 정리해 두셔야죠.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 여러분. 자, 1번 보통징수. 자, 바로 누가 나오죠? 과세관청이 나왔죠. 여기서 과세관청은 바로 세무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뭐를 보내주죠? 납세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걸 말하죠. 네, 맞는 말이죠. 이때 그 보통징수의 대표가 바로 뭐죠? 재산세죠.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에서 부가징수하죠. 근데 이때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고지세액에다가 가산세라는데 이게 틀렸죠. 이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뭐가 보는 거죠, 여러분? 가산금이죠. 가산금. 가산금을 고지세에 적힌 세액에 더하여 부가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에서 답이 되겠네요. 뭐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됐을 것이고요. 자, 3번 신고 납부 나왔죠. 신고 납부는 항상 액션을 누가 치는 거죠? 납세 의무자 액션 쳐야죠. 그래서 납부할 지방세 과세 편의가 세액을 당연히 언제 하죠?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 말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4번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취등량이죠.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대표적인 세목 꼭 기억두셔야죠. 취등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세는 뭐 여러분? 양도소득세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보통징수는 뭐죠? 재지종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세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죠. 근데 신고 또는 납부를 다 하지 않았다. 그때는 산출세기죠. 또는 부족세계다. 자, 여기는 뭐죠? 가산세죠. 아까 재산세는 가산금이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가산세를 더한 금액으로 세액으로 가서 보통징수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에서 뭐가 오면 보통징수 예외죠. 예외일 때는 반드시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가산세가 더해진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바로 세액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특별징수는 지방세 징수에서 여기죠, 여러분? 그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죠. 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나머지는 맞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문제는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 물어봤죠,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의 유상취득 아주 중요하죠. 별표 3개짜리죠. 보지 않는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자, 1번 파산 선거리나 처분되는 자, 배우자죠. 이게 문제죠. 왼수가 나왔네요. 왼수가 나오면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여로 봐야 되는 거죠. 증여. 그죠? 근데 단 그죠? 예외 유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뭐죠? 첫째, 파산 선거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유상 인정되네요. 2번 공매를 통해서 직계 비속의 부동산 취득자. 자, 나왔죠? 직계 비속 누구죠? 왼수죠. 근데 뭐를 취득했기 때문에 공매니까 인정해 주죠. 유상 취득. 3번 직계 존속이죠, 여러분. 역시 뭐죠? 왼수죠. 근데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뭐 했다? 그러면 증명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죠? 유상이죠. 자, 4번 권리의 이전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가 서로 매매했답니다. 배우자끼리죠. 배우자 왼수죠. 근데 여기에 뭐는 매매는 유상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바로 틀린 말이죠. 그래서 4번은 무상으로 봐야 되겠죠. 무상으로. 물론 이게 매매가 아니라 뭐가 나오면 교환이 나오면 당연히 유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환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 우리 왼수지간이죠. 그러나 5번은 형제지간이 나왔죠. 왼수다 아니다는 얘기죠. 왼수가 아니까 그냥 이거는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매매가 아니라 뭐죠? 부담부 증여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 그럼 부담부 증여인데 왼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뭘로 대답하는 거죠? 원칙으로 대답하는 얘기죠. 왼수다 그럼 뭘로 대답해야 되는데 예외로 대답해야 되는데 여기는 왼수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원칙. 그럼 원칙은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뭐로 봐야 되죠, 여러분? 유상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죠? 무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누구 지간이면 왼수지간이면 전액 뭐로 보는 거죠? 증여로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 26번도 별표 3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얼마든지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27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물어봤죠.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물어봤네요. 별표 3개짜리죠. 예. 다만 아래 항목은 누가 취득했다? 법인이 취득했다라고 했죠.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그랬죠. 확인해 볼 게 있겠죠.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전에 지급하거나 지급할 일 것으로 가정하라 했죠. 나왔네요, 여러분. 할부, 연부, 이자,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연체료, 또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 보수는 반드시 뭐 확인해라?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라고 했죠, 여러분? 개인은 뭐고? 제외. 법인은 어떻게 한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포함 대상을 물어봤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죠. 개인이 취득했다 그러면 제외 대상인데. 2번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라 여기 나왔네요, 여러분.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3번 그럼 여기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물어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거 1번이 답이 되네요, 여러분. 그죠? 1번이 포함될 수 있는 항목.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확인해 두시고요. 자, 나머지 3, 4, 5번 다 제외 대상이죠? 나머지 3, 4, 5번 다 제외 대상이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여기 비출 전기, 가스, 열 등 요거 뭐죠?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분담하는 비용은 제외되는 거죠. 자, 이주비 또는 뭐 여러분 지작물 보상금 등 요거에 대한 설명이죠.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보상금입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외되는 거죠. 5번 부가치세 전형적인 뭐죠? 간접세죠. 간접세.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28번.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 요거 특례세를 물어봤죠?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 그래서 바로 특례세를 물어본 거죠. 역시 뭐 가장 기본 별표 3개짜리네요. 그 보면 2번 모의고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풀어봤다는 게 특징이 됐습니다. 단 역시 중과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죠. 틀린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별표 3개짜리. 그럼 이거는 주로 무슨 취득이라 했죠, 여러분? 주로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토지 지목 변경 나왔네요. 토지 이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이죠. 근데 여기는 가액이 증가했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는 증가를 했을 때는 가액이 증가됐을 때 이때는 뭐 원시 취득세를 적용하는 거죠. 원시 취득세를 몇 프로? 2.8% 적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1번이 틀린 말로서 답이 되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해 두셔야죠. 2번 나왔죠, 여러분.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자, 여기 밑줄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죠. 묘지인 토지. 3번 법인을 설립한 후에 그죠? 유상 증자 시에 주식을 취득하면서 최초로 자 여기 나왔죠. 뭐가 됐다고요? 과점 주주가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역시 특례설 2%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자, 4번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 취득했다. 그렇죠, 여러분? 임시 건축물일 때는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겠죠. 뭐 1년 초과 여부. 그래서 1년을 초과 안 하면 뭔데? 비과세인데 여러분 1년을 초과했으니까 과세로 바뀌는 거죠. 이때 적용하는 것은 특례세율 2%죠. 자, 역시 제일 중요한 게 개수라 했죠, 여러분. 개수. 개수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근데 여기 건축물 면적이 증가가 한다 그랬을 때 그 증가한 가액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요거는 개수량 건축물 증가는 뭐죠, 여러분? 원시 취득세를 떼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5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29번 갑의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해 저당권 설정 등을 하는 거죠. 자,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뭘 설정한다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 한답니다. 누가 하는 거죠? 갑이 하는 거죠. 누구 거에다가? 을 거에다가. 이때 지방세법상 등록이란 등록 면허세 세율을 물어봤죠. 등록 면허세 설면허 옳은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옳은 거. 그러면 1번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 항상 그러면 여는 누가 되죠? 등기 명의자죠. 지금 누가 등기하는 거죠? 갑이 등기를 하는 거죠.
갑이 등기라니까 저당권 설정 의무자인 을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저당권자인 갑이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항상 납세의무자 누구다? 등기 명의자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2번 부동산 소재지와 을의 주소지가 뭐하면 다르면 이때 지방세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소재지가 되는 거죠. 소재지가 납세인데 여기는 을의 주소지를 한다 해서 맞아서 틀렸죠. 3번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자 저당권 설정 등기죠. 그러면 적용 압처일 때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네, 바로 채권 금액이죠. 적용 압처 무슨 금액? 채권 금액을 과표해야 되겠죠. 그리고 설정가 이전은 무조건 1000분이 얼마죠? 2죠. 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죠. 과표가. 4번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저당권을 자 이전 등기하는 거죠. 그럼 이때 등록면허세는 누구죠, 여러분? 바로 이전 등기 명의자, 납세의무자 이전 등기 명의자죠. 그럼 지금 누구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죠? 병. 그러니까 병이 납세의무자. 4번이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5번 등기가 된 이후에 법원의 판결 등에서 그 등기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는 이미 납부한 등록세를 과언으로 환급할 수 자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여기는 없다죠. 없다.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는 거죠. 일단 등록세 내면은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요 정도로 마무리했네요. 또 있네요. 30번 다음은 등록이란 등록면허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죠. 역시 뭐 요거 별표 2개.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부가징수도 얼마든지 뭐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여러분. 별표 2개. 틀린 거 물어봤죠. 그러면 1번 등록을 하려는 자. 이 자가 바로 뭐가 되죠? 납세의무자죠. 등록을 하려는 자, 요자가 바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등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하려는 동그라미 하려는 미래형이죠. 그때는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할 산출은세가 언제까지죠, 여러분? 등록을 하기 전까지죠.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납부되는 거죠, 여러분. 네, 맞는 말이죠. 물론 이때 여러분 여기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언제로 말하죠, 여러분? 등기나 등록을 뭐 할 때? 신청할 때 신청 접수일까지를 말한다는 거 여기까지 연계시켜서 정리해 두셔야 되죠. 자, 2번 등록 면허세를 비과세를 받았거나 면제를 받았거나 경감을 받았죠. 근데 그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등록 면허세 뭐가 됐다? 부과 대상이 된 거죠. 즉 비과세 대상이 부과 대상으로 바뀌거나요.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이 추징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죠. 이거 우리가 뭐라 표현했죠, 여러분? 과세 물건 상태의 변동이다 그랬죠. 과세 물건 상태의 변동이죠. 그러면 이때는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나 똑같죠. 다 며칠 이내죠, 여러분? 60일 이내에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유 발생도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렇죠,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를 어떻게 하죠? 신고 납부죠. 미처 신고 납부입니다. 보통 징수가 아니라 신고 납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답니다. 여기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거 뭐죠, 여러분? 무신고 또는 뭐로 말하죠? 과소신고를 말하죠. 그러면 당연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서 뭐가 부과되죠? 가산세가 부과되죠. 근데 이때 그 신고라는 의무는 다 안 했지만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뭐는 했다 그러면 납부는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죠?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 거로 보는 거죠. 따라서 신고한 거로 보기 때문에 요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려진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 되네요, 여러분.
자, 4번 채권자 대위자. 예,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를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서 납세 의무자는 누가, 여러분? 바로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채무자가 명의자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등록면허에 납세 의무자 되는 건데 대신 누가? 채권자가 대위한 거죠. 예, 그래서 등록면허를 누가? 채권자가 대신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 의무자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그런 사실을 어떻게 즉시 통보해줘라 그 얘기죠.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취득세는 물론 등록면허세 똑같죠. 등록면허세, 취득세 똑같다. 채권자 대위권. 5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죠. 그러면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 납부세액에 대해서 20%를 한 번 더 뭐로 내죠? 지방교육세로 납부할 의무를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부가세죠. 그래서 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죠. 31번인가요? 자,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대상이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자, 여기는 재산세에서의 토지 구분 분리과세 대상 토지죠. 별표 3개짜리죠. 틀린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그러면 1번 군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이죠. 자, 공장용 건축물이 어때요? 있다고요? 군. 그래서 군 읍면. 그럼 소재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기준 면적 이내 보니까 공장 어디 다니죠? 영희로 가야 되죠. 영희. 영희는 어디 다녀? 공장이죠. 그다음에 2번 도시 지역 안에 있는데 반드시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이죠. 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농지가 개녹을 제외한 지역에 있으니까 이거는 소재지 조건을 어떻게 한 거죠? 위반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농지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죠? 종합으로 가야 되는 거죠. 종합. 그래서 개녹에 있으면 0.2%인데 개녹에 있으면 0.07인데 어디에 있으니까 개녹을 제외한 지역에 있으니까 어디로 간다 그러면 종합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나요? 예, 확인해 두시다 했죠. 자, 축산용 토지니까 바로 뭐죠, 여러분? 목장용지죠. 근데 어디에 있다고요? 군읍면이면 여러분 기준 면적 이내부는 당연히 0.07로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초가분이 나면 기준 면적 초가분 나면 묻지 마.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죠, 여러분? 종합으로 간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4번 산림 보호 육성 등 공익 목적 성격에 임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농목임. 그래서 임야인데 단 얘는 앞에 공익 목적이죠. 예. 그리고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 예.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는 무조건 007로 가는 거죠. 자, 5번 취득세 중과 대상이 꼴로 나왔네요, 여러분.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요 몇 프로짜리죠? 4%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우리 아까 2번 확인했죠. 자, 32번 갈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별표 3개짜리죠. 과세 표준과 세율. 그래서 재산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걸로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틀린 거죠. 그러면 1번 모든 토지와 건물이죠. 모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봤죠. 그러면 재산세 과표가 나면 항상 뭐죠, 여러분? 시가편에 곱하기 뭐가 나오죠? 공정시장가액비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모 곱하기 네모죠, 여러분. 근데 토건이니까 토구 건물일 때 공정시장가액이 몇 프로죠, 여러분? 70%죠. 그래서 예, 맞는 말이죠. 1번은. 2번 모든 주택이죠. 모든 주택일 때 역시 똑같이 시가편액에다 뭘 곱하는 거죠?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되는 거죠. 다만 주택이니까 몇 프로죠, 여러분? 60%죠. 예. 3번 별정을 제외한 주택, 그다음에 종합합산과세토지, 그리고 별도합산과세토지. 그 유명한 뭐죠? 주정별이죠. 주정별은 예, 차등 비례세율 아니죠. 얘들은 무슨 세율 적용하는 거죠?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죠. 누진세율. 그래서 얘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꼭 연결시키셔야 되겠죠. 별표 3개짜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정별은 재산세도 무슨 세율로 과세가 되고요?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고요. 누진세율로 과세하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4번 상가나 사무실 등 건축물 세율은 1000분의 2.5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의 기본은 0.25 이렇게 보면 되죠. 0.25%죠. 다만 지금 공장용 건축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특강시의 주거지역에 있다. 주거지역에 있으면 이때는 소재지를 위반한 걸로 보기 때문에 1000분의 얼마 되죠? 2. 맞는 말이죠. 5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요금 미출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인정될 때 요때죠. 요때 한해서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뭐죠? 가감할 수 있죠. 이때 가감한 세율은 언제만 적용하죠?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이거 무슨 세율이죠? 탄력세율이죠. 재산세 탄력세율의 특징 꼭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3번이네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서 자, 여기는 오르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죠. 여러분, 오른 것을 물어봤다. 첫째,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죠. 그렇죠? 주택법상 주택. 그래서 주택법 제2조 2루에서 규정한 주택이죠. 그럼 주택법상 주택은 뭐죠?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만 되어 있으면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에 그 주택법상 주택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주택을 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대상의 별장과 고급 주택을 어떻게 하죠? 포함한다. 맞는 말이죠. 기억은. 니은 공동 소유하는 재산이죠. 공동 소유하는 재산인 경우는 그 공동 소유는 항상 뭘 찾아야 되죠, 여러분? 지분이죠. 그래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누가 그 지분권자가 납세를 했죠. 다만 세법상 지분의 표시가 없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뭐로 보죠? 균등으로 의지해 버리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니은도 옳은 말. 디귿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현재 자 1년 미만의 별정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 우리 임시용 건축물로서 그죠, 여러분?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 현재 1년 미만이죠. 1년 미만은 비과세가 맞죠. 1년 미만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가 맞는 말이죠. 근데 뭐가 나왔기 때문에 별장이 나왔죠. 별장은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 중과대상이니까 비과세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뭐로 받게 되면 부과한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 리얼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하면 250만 원 초과하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죠?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이때는 납부 기한까지 분납 신청해야 되겠죠. 신청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그래서 리얼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우리 바로 디귿이 틀렸죠. 디귿이 틀렸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뭘 물어봤죠? 옳은 걸 물어봤나요? 옳은 거. 그래서 디귿을 제외한 기역, 그다음에 니은, 리얼, 기역, 니은, 리얼. 그럼 기역, 니은, 리얼 몇 번이죠, 여러분? 4번. 4번이 옳은 말로서 정답이 되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죠. 34번이죠.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렇죠.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별표 3개짜리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물어본 거죠. 별표 3개짜리. 틀린 거 물어봐라. 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기는 이제 주택분 또는 토지분. 그렇죠, 여러분. 항상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을 현재, 그죠, 여러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전제로 한다. 이게 대전제 조건이죠. 이게 전제 조건, 종부세의 전제 조건이죠. 1번 재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이죠. 의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인 법인이죠. 자, 여러분 요게죠. 문제는 주택일 때는 개인과 법인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했죠, 여러분. 다르다. 꼭 체크해 두셔야 되죠.
주택은 법인일 때와 개인일 때가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개인은 얼마 초과되죠? 기본이 6억 원 초과해야 되는 거죠. 6억 초. 주택 종합별방. 그런데 이 법인은 모든 법인이죠. 모든 법인이 바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게 특징이죠. 이게 바로 올해 2021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이하더라도 5억 원 이하더라도 법인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납세의무자 맞네요. 2번 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죠.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국내에 소재나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뭐를 공시가를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죠? 5억 초과 주주 종합 별팔고 이때는 여러분 법인 맞죠. 그래서 토지는 개인과 법인이 똑같죠. 법인과 개인이 같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택일 땐 이게 같다 다르다라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죠. 1번, 2번 다 납세의무자 맞죠? 3번 지방세법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국내에 소재는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죠? 80억 초과죠. 주주 종합 별팔고 별도니까 개인 법인 구분 없죠. 자, 4번 재산세 과세 대상이 신탁법상 수탁자 명의로 되어 등기 등록된 신탁주택일 때는 공시가액이 10억 원일 때 위탁자다. 아니죠. 위탁자 맞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올해부터 납세의무자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탁법상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일 때는 항상 누가 납세가 된다 여러분? 위탁자가 올해. 그래서 이거는 재산세도 똑같죠. 재산세도 동일.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신탁법상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일 때는 종부세나 재산세나 다 누가 납세가 된다 여러분? 위탁자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만 여기 예외가 있었죠.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금전을 납부한 것으로 매수할 때는 이때는 조합이 납세가 된다는 거. 재산세, 종부세 똑같죠. 근데 5번 재산세 과세 대상이 1주택이죠. 1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다고요? 12억 원이죠. 근데 이걸 부부 각자 소유하고 했죠. 부부 각자 50%씩 했죠. 뭐 하고 있으면 공동세. 그러면 근데 공동세는 각자죠. 그럼 각자 여기 12억 원에서 각자 지분이 몇 프로면 50%씩이니까 각자 지분가가 얼마씩 되는 거죠? 6억 원이 바로 지분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부부 각자 6억 초과자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바로 5번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주택 12억짜리를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당연히 종부세 과세 대상인데 뭐 하고 있으면 공동소유에 때는 뭘로 가는 거죠, 여러분? 지분별로 간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지분가액으로 간다는 거, 지분가액으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공동소유 때는 무슨 가에 지분가액으로 판단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35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죠. 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었죠. 역시 뭐 올해도 얼마든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죠. 별표 3개짜리죠. 틀린 거. 자, 1번 공익사업과 관련됐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지가 나왔네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지가 나면 어디로 가죠 여러분? 기타 소득 가야 되겠죠. 기타 소득.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외한다. 1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간다고요? 기타 소득으로 가죠. 기타 소득. 임대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 가죠.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을 때,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을 때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임대소득이 되는 거죠. 임대사업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관련이 있다 없다 확인해 두셔야죠. 2번 광고용으로 토지나 가옥의 옥상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그 받은 대가 또는 자기 소유 이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 당연히 뭐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다. 맞는 말이죠? 적으세요. 이거는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2번 다 맞는 말이네요. 자, 3번. 소득세법상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죠? 한 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거죠. 1주택을 소유할 때는 당연히 비과세죠.
다만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죠, 여러분. 또는 양도 현재 주택의 무슨가에 기준시가 초과 9억 초과할 때는 이건 무슨 주택? 우린 고가 주택이라는 거죠. 또 국외 소재 주택은 무조건 뭐죠? 과세죠. 무조건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과세란 얘기죠. 3번도 맞는 말이네요. 4번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에 뭐 하는 주택이 때는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죠. 공동 소유하는 주택.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본다. 일단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 5번 해당 과세 기간, 즉 1년 동안을 말하죠. 1년 동안에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의 합계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죠. 이거 바로 뭐죠? 소액이죠. 소액의 주택 임대소득은 14% 분리과세와 그죠, 여러분? 종합과세 중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이죠. 근데 여기는 과세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5번이 답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36번 가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건 물어봤죠. 다만 양도자산은 국내에 있다. 그러니까 국외권 논하지 마라 그 얘기했죠. 그리고 비거주자 시비 걸지 못하게 거주자 시비 걸었죠. 자, 어디 있다고요? 국내 거. 1번 부동산과 함께 양도는 이주권이죠. 부동산과 함께 양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주권을 받았으니까 부동산과 함께 뭘로 때리죠? 양도소득세를 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주권의 가액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하러 구분하여 신고했다. 그때는 그 이주권은 바로 뭘로 가죠, 여러분?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인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죠. 종합소득세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1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되겠네요, 여러분. 2번 조합원 입주권, 당첨권, 토지상한채권, 주택상한채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금을 지급하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거 바로 뭐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요. 특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자, 역시 여러분 여기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이건 뭐에 포함하는 거죠? 영업권이죠. 근데 이 영업권을 뭐와 함께? 부동산과 함께 양도했으니까 그 영업권도 부동산과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 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나머지 4번, 5번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 우리는 이걸 뭐라 표현하죠, 여러분? 이용권부 주식이라고 그랬죠. 이용권부 주식은 바로 시설물 이용회원권에 해당하는 거죠. 시설물 이용회원권에 포함이 되고, 그죠? 그래서 얘는 뭘로 보는 거죠? 바로 기타 자산을 보는 거죠. 기타 자산. 자, 그 다음에 5번 신탁 수익권. 여기 올해 신설된 거죠. 2021년부터 신탁 수익권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수익권은 제외한다는 거 확인만 해두시고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7번 갑시다. 양도소득세 다음에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이다. 그렇죠, 여러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물어봤죠. 보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가로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죠. 법령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다 주어진 조건 외에는 다른 건 고려하지 마라. 그 얘기죠. 첫째,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거죠. 그래서 종전주택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죠. 두 번째, 어디? 조정 대상적이 아닌 지역에 소유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몇 년이죠, 여러분? 여기는 3년이죠, 여러분. 3년 이내에 양도는 무슨 주택이죠, 여러분? 종전주택이죠. 물론 여기서 조정 대상적이 아니라고 한 얘기는 왜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둘 다 조정 대상적이면 2주택 모두 조정 대상적이 있으면 2주택 모두 조정 대상적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 3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줄어들죠, 여러분? 1년으로 줄어드는 거죠. 1년. 그래서 그 예배를 논하지 않기 위해서 3년 시비 걸지 마라. 3년 시비 걸지 못하게 조정 대상적이 아니란 말을 집어넣은 거죠. 두 번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바로 뭐죠?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뭐죠, 여러분? 노부모 동거봉양이죠. 그러면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이게 되는 그때는 합친 날부터 몇 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10년 이내가 되는 거죠. 10년 이내에. 자, 이때는 부모님과 자식과 구분 없이 먼저 양던 주택이 바로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 뭐 함으로써 여러분?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그때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이내죠, 여러분? 여기는 5년 이내죠. 5년 이내. 어떤 주택이죠? 먼저 양던 주택이죠. 자, 네 번째,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이로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이죠.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을 이건 우리가 뭐라 표현하죠, 여러분? 지방주택이라고도 하죠. 그럼 지방주택을 왜 샀다고요? 취약, 근무상 질병, 근무상 질병의 요양, 요 세 가지 사유죠. 자, 이런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각각 하나씩 갖고 있다. 그럼 그때는 1세대가 소유한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부터 몇 년 이내죠, 여러분? 여기는 바로 3년 이내죠. 3년 이내. 어떤 주택 양도해야 되죠? 반드시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걸 보면 바로 답은 몇 번? 4번이 되나요? 4번. 맞아요, 4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그죠, 여기 3년, 10년, 5년, 3년. 그래서 3년, 10년, 5년, 3년. 답은 4번이 되는 거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38번.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및 양도 시기로 틀린 거. 이건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물어본 거죠. 뭐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번, 대금을 청산한 날. 이게 원칙이죠. 대금을 청산한 날. 이게 대원칙이죠. 근데 이게 뭐하다? 불분명하다라고 했었죠. 그럼 그때는 여러분 어디로 가죠? 등기 등록 접수 1 또는 명의 개소일로 가면 되는 거죠. 뭐. 1번 맞는 말이죠. 2번,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요. 그 밖에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거죠. 수용당했던 게 특징이죠. 이때 수용되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했다? 공탁됐다. 보상금이 공탁됐을 때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또는 등기 접수 중 빠른 날이다. 이게 맞냐는 얘기죠. 자, 요거는 바로 수용됐을 때는 원칙이죠. 원칙. 원칙은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 중 어떤 날, 빠른 날. 요게 원칙이죠. 근데 보상금이 뭐가 됐으니까 공탁됐죠. 이거는 뭐죠, 여러분? 예배죠, 예배. 그러면 이때는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이럴 때 소송 판결 확정일이 돼야 되는 거죠. 소송 판결 확정일이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2번이 틀린 말이 되나요? 그래서 틀린 것이 답이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상속 또는 증여에서 취득한 자산이다. 그럼 당연히 언제죠, 여러분?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언제죠, 여러분? 증여받은 날이죠. 자, 네 번째,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했다. 이거 뭐죠? 시효 취득이죠. 시효 취득. 그럼 시효 취득일 때 언제죠, 여러분? 당연히 점유 개시로 가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5번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5번도.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이죠.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기처분이 한 권리 면적보다, 즉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받아야 할 권리 면적보다 어떻게 했다? 증가됐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받아야 할 면적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건 뭐죠, 여러분? 증한지죠, 증한지. 또는 감한지가 나오면 그 증한지나 감한지에 따른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언제죠, 여러분? 바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요거 확인해 두셨죠. 원칙을 물어봤으면 요거는 예배죠. 원칙을 물어봤으면 언제인데 환지 이전 토지 취득이지만 요거는 예배를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거는 도시개발법에 규정되는 것이요. 이거는 도시개발법을 따라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이죠. 다음은 종합소득의 종합소득 공제 적용과 형평 유지를 위한 인적 공제의 일종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기본공제 물어봤죠.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틀린 거 물어봤죠. 틀린 거. 1번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얘가 바로 뭐죠, 여러분? 공제 대상인 거죠. 따라서 양도 물권이라든지 또는 보유기간을 묻고 묻지 않고 묻지 않죠. 다만 미등기 양도일 때는, 그죠 여러분? 이때는 기본 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당연히 안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등기 양도는 특별공제, 기본 공제 모든 공제를 못 받죠. 2번 양도소득세 세율이 누진세율에다 할증 과세가 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다. 즉 이렇게 누진세율에 할증 과세가 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자나 3주택 이상자일 때는 뭐는 못 받죠? 그때 특별 공제는 못 받죠. 특별 공제는 못 받으나 뭐는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체킹해 두셔야 되겠죠. 3번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및 신탁수익권의 양도 자산별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 자산의 양도 차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는데 틀렸죠. 첫째,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 구분이죠. 이때 소득별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요거 하나 묶어서 바로 부동산 등 하나죠. 그다음에 주식 등 하나, 파생상품 하나, 신탁수익권 하나 이렇게 몇 가지죠? 4가지로 구분했죠. 4가지 소득별로 구분하는 거죠. 4가지로 구분해서. 그죠 여러분? 해당 사실 양도 차익이 아니라 양도 차익에서 차감하는 거는 공제하는 것은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고요. 양도소득 기본제는 양도 차익이 아니라 무슨 금액에서 공제하는 거죠? 양도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1번은 틀렸다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3번이죠. 3번이 틀린 거죠. 답이죠. 자, 4번 양도소득 금액에 감면소득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당해년도 중에 감면 대상과 감면 대상이 아닌 거죠. 아닌 것을 2개 이상 양도했다. 그럼 이때는 어디에서? 바로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이죠. 외의 양도소득 금액 뭘 말하죠? 비감면 대상에서 말하죠. 여기서 먼저 공제하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게 2개 이상이다.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는 둘 중에 어떤 거?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공제죠. 그래서 감면 대상이 아닌 게 2개 이상일 때는 이 둘 중에는 어떤 거? 역시 먼저 양도한 것도 공제받는 거죠. 자, 5번 국외 부동산도 그렇죠. 국외 부동산도 국내 부동산과는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 3번 되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0번 마지막이죠. 미등기 양도 자산이죠. 틀린 거 물어봤네요. 맞는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 맞는 거. 자, 뭐 별표 2개 정도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번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역시 뭐죠, 여러분? 비과세 또는 조특법상 감면 이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여러분. 없다가 하죠. 그래서 1번 틀린 말이죠. 2번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율은 60%가 아니라 몇 프로죠, 여러분? 70%죠. 그래서 역시 2번도 틀린 말이 되겠죠. 3번 미등기 양도 자산에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죠. 다 못 받죠, 여러분.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이죠. 자, 4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사 용역 대가를 취득한 채비들을 토지구의 환지 공고 처분 전에 양도했다. 그럼 얘는 미등기 양도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죠. 5번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 실지 거래가인 양도차를 계산할 때는 실지 양도가액에서 뭐를 실제 필요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여러분.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6월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 마무리인데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지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필수 정리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